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바빴습니다. 2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엊그제 끝났으니까요. 제가 3월 1일부터, 황토 찜질방, 평수는 작아요. 3평짜리입니다. 준비는 1월부터 했어요. 뭐 자재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은 3월 1일 날, 정확하게 3월 1일 오전 10시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첫날부터 약 정확하게 2달 보름 걸렸습니다. 2달 보름. 그러니까 75일 걸린 거죠. 75일. 근데 실제로 공사한 날짜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실제로 공사한 날짜는 정확하게 보면은 약 한 16일. 16일 또는 17일 정도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인해 농원에 이제 황토 찜질방을 짓는 겁니다. 어떤 수녀님들의 어떤 건강, 그 인해 농원이 35,000평이에요. 35,000평을 수녀님 중 6분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확물을 부리웃돕기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독거 노인들을 모시는 양로원 같은 데가 있어요. 정남의 루이제이 집이라고 뭐 사강 보금자리 또 뭐 여러 군데 물론 자급자족도 하죠. 수녀님들 드시기도 하지만 어려운 곳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시는데 주력 농사는 포도하고 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력이고요. 포도하고 배는 판매도 합니다. 먹을 것만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봉사는 현찰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고 그거를 판매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뭐 안산에 빈센트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수녀님들이 다 그 사업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사 져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농산물을 직접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주력은 포도 배지만 농사 짓는 거 엄청 여러 가지 벼농사도 짓고 쌀농사도 짓습니다. 뭐 감자, 고구마, 마늘, 보리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35,000평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 하나가 보통 1,800평에서 2,000평인데요. 정규 구장이 2,000평입니다. 이 프로 선수들이 막 그 게임하는 축구장이 2,000평이에요. 일반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은 정규 축구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1,500평, 1,600평인데 정규 구장 운동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5,000평이면은 대충 축구장 그냥 20개 있는 겁니다. 20개. 엄청난 양이죠. 거기서 이제 농사를 뭐 수녀님들이 전문 농부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거의 뭐 수녀님들이 다 하시고 나머지 봉사자들은 조금 거두는 정도의. 근데 수녀님들이 그 인해농원에 오시면은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삭신이 쓰신다고 그럴까?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또 수녀님들이 우리처럼 어디 뭐 찜질방 가서 찜질을 하시고 뭐 마사지를 받으시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수녀님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농사 짓고 나면은 온몸이 막 붓고 막 이러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안마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찜질방에서 어떤 그런 몸을 좀 풀 수 있는 뭐 그거를 한번 해볼까 얘기 끝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집을 짓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집은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 여태. 개집은 몇 번 져봤죠. 개집. 근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을 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좀 알아봤죠. 황토로 된 찜질방. 그것도 구들장. 그랬더니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3평짜리가 최소 3천만 원이에요. 땅값 빼고요. 땅은 우리가 제공하고 건축만 최소 3천만 원. 구들장을 안 하면은 뭐 한 1,500만 원, 1,800만 원이 된대요.
근데 구들장까지 하면은 최소가 3천만 원. 근데 뭐 수녀님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제가 이제 뭐 3천만 원 탁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예. 사정상.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얘기를 들었죠. 예.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참 걱정이다. 어떻게 쓰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집을 짓는 전문가래요. 예. 집을 많이 줘봤대요. 도와주겠답니다. 그것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무료 봉사다. 할 수 있겠냐? 하겠답니다. 뭐 저하고 이제 친구처럼 지내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 그럼 좋다. 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뽑는데 자재도 거의 뭐 싼 곳을 막 뒤져가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막 뭐 황토벽돌은 어디는 2,500원이고 어디는 1,800원이고 뭐 이런 것까지 구들장사부터 모든 자재를 가장 단 좋은 겁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그런 재질에 똑같은 품질에 좀 더 싼 곳. 그러다 보니까 경남 경산까지 내려갔어요. 경남 경산 가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이거는 제가 뭐 제 유튜브는 뭐 이렇게 다른 방송처럼 아주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게 아니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야황토라고. 네, 그 사장님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저렴하게 주셨어요. 황토벽돌 그 대형 큰 거. 그거 하나만 기준을 한다라면은 다른 곳에서는 물가가 올랐다고. 네,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많이 틀리대요. 네, 코로나 전에는 1,500원 했던 건데 한 장에 막 2,200원까지. 근데 이분은 올랐지만 이미 자기도 2,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오르기 전 1,500원에 또 수년에 봉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꺼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렴하게. 그래서 쭉 예산을 뽑아봤더니 약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원자재 값만. 다른 건 다 뺐습니다. 원자재 값만 700만 원 정도. 거기에 이제 공구 좀 빌리는 임대료도 이제 다 포함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건 다 뺀 겁니다. 다 봉사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차 주문 가야황토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다 왔습니다. 원자재가 한 500만 원치가 왔으니까요. 700만 원 너치 중에서 그 700만 원을 또 이제 수녀님께서 이렇게 뭐 모금이라기보다도 주변에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신 분들 저 명단 다 있는데 이제 병점성당 그리고 뭐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그랬는데 뭐 그 외에 병점성당 외에 6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그거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7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시작했습니다. 네. 자재 들어오고 그 첫날은 이제 거기가 황토예요. 네. 완전히 황토 바닥이라 비가 오면 질퍽질퍽.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에는 엄청 단단합니다. 그 지력 아시잖아요. 옹기 만드는 거. 예, 엄청 단단해요. 예. 비 오면은 그냥 막 푹푹 빠지고요. 거기를 깊이를 일단 1m를 팠습니다. 구들장을 놓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할 수는 없어요. 예. 구들장 놓기 위해서는 제가 또 많이 봐왔지만 그래서 또 포크레인 봉사하시는 분 기꺼이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5m, 5m를 파서 3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이제 기초 공사.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m 정도 팠을 때 이 바닥을 잘 고르고 이제 벽돌을 이제 쌓잖아요. 묻습니다. 나중에 여기 1m 정도는 묻어버려요. 그 구들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묻고 나중에 공구를 친 다음에 뭐 원목을 올리든지 아니면 관관을 올리든지 그 이후에 이제 올리는 건데 그냥 우리는 아연 관관을 묻어버렸어요. 네, 100짜리를. 근데 나중에 그 전문가 보시더니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땅속에다 묻으면은 이게 썩는다. 아연 관관도 썩고 뭐 알루미늄도 썩는다. 나무는 당연히 썩는 거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묻은 이후에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파헤칠 수는 없어갖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법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벽 사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바닥 좀 고르고, 그리고 이제 고래라는 걸 놔야 됩니다. 구들장을 놓기 위해서는 이 고래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 고래를 잘 만들어야지만 연기도 잘 빠지고 열이 잘 전도가 되면서 굴뚝으로 잘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불길입니다. 그 고래가. 고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없어졌습니다. 무료 봉사해주는 이 전문가, 집짓는 전문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갑자기입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휴대폰도 안 되고. 무슨 큰 사고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기도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 정도면은 큰일인데. 그래서 물론 그 친구 걱정도 했지만 그보다 저한테 더 큰 걱정은 전문가가 없어졌으니 집짓는 자재는 뭐 거의 뭐 80% 이상 들어온 상태고 큰일이 났습니다. 수녀님한테 말씀드렸죠. 원장 수녀님한테. 수녀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계속 연락도 안 되고 휴대폰은 꺼져 있고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일단 중단하자. 언제까지 중단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불편했죠. 뭐 이렇게 저로 인해서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중간에 이렇게 되니 그 친구 전문가도 또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술 먹다가 얘기해서 참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가서 공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많이 가면 이틀, 3일 아니면 거의 토요일만 갔어요. 대부분.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 계속 유튜브를 봤습니다. 고래, 구들장. 네. 그것만 쳤더니 뭐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래에 대해서, 구들장에 대해서 뭐 황토방 치면은 막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고래와 구들장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만 3일 내내 눈이 빠지도록 봤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답이 나와요. 사람만 몇 명 도와주면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해보자. 이제 전문가는 없어졌으니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 병점성당 상임위원, 뭐 또 제가 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비의 협력자의 이제 8기생들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 번에 연인원으로 치면은 거의 한 70명에서 80명 요 정도 도와주신 거예요. 한 번 하루 공사할 때마다 보통 뭐 한 5명, 6명씩 와서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고래 만들고 뭐 경사 짓는 거, 전문가는 잘 아시겠지만 뭐 경사 짓게 하고 굴뚝으로 뭐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걸 자세히 보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고 구들장 올렸지요. 네, 현무암으로 50mm 정도 두께인데 많이 두꺼운 거예요. 현무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다가 그 전문가들은 보니까 뭐 자갈이나 뭐 잡석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까는 것 같아요. 예. 구들장 위에다가. 근데 그거는 일반 그 방을 만들 때인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는 찜질방용이잖아요. 찜질방에는 몸에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황토로 채워도 되는 거더라고요. 원적외선이 또 뿜어 나오고 뭐 잡석 같은 거 넣으면요 열 전도율은 좋대요. 금방 뜨거워지고 뭐 그러는데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 15cm 이상, 15cm 이상을 구들장 위에 황토로 다 채웠습니다. 엄청 두껍죠. 이건 구들장이 50mm니까 거의 이제 200mm 채워진 거죠. 20cm 두껍게 채운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지붕도 만들고, 지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간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강간을 약간은 이제 지대 역할로만 내비두고 그 황토 벽돌을 지지대 안쪽으로 해서 쌌습니다.
실제로 지탱하는 거는 이 황토 벽돌로 한 거죠. 나중에 그 지주대가 썩는다니까. 그게 썩어서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걸쳐 있는 형식으로만 내비두고 실제는 벽돌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해서 모양이 약간 틀어졌지만 약간 직사각형에서 약간 둥근 원형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고 그 벽돌을 또 쌓는데도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또 책임자고 저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더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또 유튜브 봤습니다. 벽돌은 어떻게 쌓아야 되냐, 뭐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서 뭐 그 수증기 있죠, 이게 평형 맞추는 거, 이거 뭐 물수평? 물수평이라는 건 또 요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물수평 뭐 하고 하여튼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황토벽돌이 좀 커요. 일반 그 시멘트 벽돌보다 훨씬 무겁더라고요. 황토 흙이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또 쌓고 문틀도 만들고 문짝도 다 만들었습니다. 문짝은 그 승려원에서 저 어떤 수녀님이 가지고 있던 그 문짝은 주셨고 문틀은 저희들이 만들었죠. 지붕도 삼나무라고 있어요. 삼나무. 지붕도 삼나무로 다 채우고 방수포 씌우고 그 다음에 맨 마무리는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있어요. 아스팔트 싱글을 다 채웠는데 아스팔트 싱글 하루 만에 2명이 가서 했어요. 우리 병점성당의 원종과 베드로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갔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8시간 동안 그거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혹시 저보고 그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전문가인 줄 알았대요. 그거 지붕 하나 씌우는데도 유튜브 3일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모양 내는 거 이렇게, 뭐 물 안 새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튼 속단 말로 죽을 똥 쌌습니다. 그래갖고 지붕도 만들어지고, 자 이제 겉에는 비슷하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방 안에 들어가서 천정 있잖아요. 천정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지붕만 해놓은 거지. 천정 마무리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 3일 봤습니다. 엄청나게 봤죠. 3일 동안 봤더니 무슨 합판을 써야 되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각조각 한 장으로, 그 2m짜리 한 장으로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쳐져갖고 무너질 수도 있대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그걸 다 자른 겁니다. 도막 한 뭐 50cm 정도로 잘라서 다 붙인 거죠. 우리가 3m로 진 건데, 그러고 나서 황토방이기 때문에 향기가 좋아야 되고 몸에도 좋아야 된다. 황토방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이 매연 냄새 같은 거, 몸에 좋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또 잠자는 방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편백나무, 이제 천정에다가 합판으로 다 막은 다음에 그 위에다 편백나무로, 마룻바닥 같은 거 있죠. 편백나무를 다 씌웠습니다. 다 씌우고 편백나무가 조금 남아서 또 방바닥에서부터 벽으로 약 한 20cm 정도는 다 둘렀어요. 두르고,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벽돌을 사면서 실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매지라고 그래나? 마무리 이제 매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벽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야 돼요. 벽돌은 항상. 이렇게 쌓죠. 그 벽돌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 황토 몰탈이죠. 황토 몰탈로 싹 씌우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채워놓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벽돌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나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무너질까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황토 몰탈이에요. 시멘트 몰탈 안 썼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황토 몰탈을 쫙
잔뜩 넣어갖고 그냥 많이 넣으면 좋은 건지 알고 잔뜩 넣어가지고 여기만 자 이렇게 흐른 거예요. 이렇게 겉에가.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황토 몰타를 중간에만 가운데만 이렇게 한 세 군데 딱 넣고 딱 올리면은 틈새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벽돌과 벽돌 사이. 나중에 이거를 뭐 손가락으로 그 몰탈로 쭉 하면서 모양을 내주는 거예요. 벽돌 이쁘게. 아 이걸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다 뜯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유튜브 봤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또 전문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드라이비트인가? 제가 잘 생각하고 드라이비트인가? 뭐 드라이비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겉에다가 미장을 하면은 또 전문가가 아니면 미장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삐뚤삐뚤하고 뭐 우리는 또 할 수도 없고 또 미장만 전문가로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황토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탁 뿌리면 오돌톨톨하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건물 짓 때는 다 이 공법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시멘트를 뿌렸겠죠. 네. 오돌톨톨하게 씌워지는 거예요. 다 메꿔지는 거예요. 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드라이비트 쌓아주는 기계를 샀는데 황토를 집어넣고 막 쏟아버리니까 잘 안 나가요. 뭐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손으로 다 했습니다. 손으로 벽 실내 실외 모든 벽을 진흙으로 다 발랐어요. 네. 그리고 진흙으로 이제 발라 보니까 그러고 이제 비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 벽돌이 약간 물러지는 것 같아요. 잠깐 무너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진 않지만 좀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물 먹은 거 있잖아요. 약간 물렁해진 느낌. 아 이거 또 어떻게 해요? 유튜브 봤죠. 그랬더니 발수제라는 걸 또 뿌려줘야 된답니다. 발수제. 저는 뭐 방수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제 발수제는 또 처음 알았어요. 아주 물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또 사다가 나무, 뭐 흙, 목재 어디든지 다 뿌리는 거더라고요. 일반 플라스틱, 쇠도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에어건 해갖고 스프레이 막 뿌리는 거. 지금 제 안경에도 좀 묻어갖고 여태 안 지워지고 있어요. 계속 닦아냈는데도 그 발수제가. 방수는 잘 됩니다. 안경이. 그래서 이것도 쫙 뿌렸더니 테스트를 해봤죠. 뿌리고 나서 물을 한번 뿌려봤더니 물이 다 쓸어내립니다. 네. 하나도 안 먹어요. 하여튼 요번에 집 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수녀님이나 다른 주위 분들이 저한테 너무 뭐 마음고생했다, 몸고생했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누가 집을 져달라고 의뢰를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죽을 때까지 집 한번 져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집은 제가 많이 져봤지만, 사람이 사는 집을 제가 어떻게 져봅니까? 저 죽을 때까지. 맡기질 않죠.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맡깁니다. 전문가도 아닌 놈이 저거 집 져놨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안 맡기죠. 돈을 안 받겠다고 해도 안 맡깁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제가 집을 져봤다? 물론 평수는 작은 거지만 그것도 한옥 전통. 고래를 만들고 구들장을 만들고 굴뚝을 만들고 아궁이를 만들고 이런 황토 집을 져봤다는 거는 제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거 돈 주고 했어야 돼요. 수녀님한테 수녀님 제가 돈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 이거 짓게 해주세요. 저 경험 좀 쌓게. 이렇게 해도 안 맡길 겁니다. 저한테. 근데 진짜 제가 이 죽기 전에 집을 한번 져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거는 저한테 엄청 득입니다. 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뭐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아직 변함이 없는데 속리산인데요. 이제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제 집 제가 이제 3평 져봤으니까 한 10평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법은 똑같으니까요. 그것도 전통 한옥. 고래, 굴뚝, 구들장 놓고 아궁이 만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 몇 명하고 공부만 좀 있으면, 공부도 뭐 우리는 다 뭐 톱도 손으로 쓸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모찔도 뭐 받고 뭐 타카 뭐 자동톱 쭉 쓰는 거 있죠. 아, 이거 있었으면 더 빨리 끝났어요. 힘도 덜 들고.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이제 수동으로 다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아까 전문가가 없어지는 바람에 공사 중단 위기가 한 번 왔잖아요. 근데 또 한 번 공사 중단 위기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만 원 예산이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700만 원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두드린 거예요. 벽돌 몇 장, 무슨 벽돌 몇 장, 구들장 몇 장, 뭐 황토 몰탈 몇 포, 뭐 이런 식으로 계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냐면 제가 알기로는 10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00만 원 예산 모아놨었잖아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현재 300, 앞으로 좀 또 들어갈 게 있어요. 뭐 등도 달아야 되고. 근데 이제 뭐 푼돈이죠. 이제는 공사는 다 끝난 거니까 한 300만 원 이상이 이제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수녀님하고 얘기해줘. 수녀님 앞으로 뭘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할 수 없습니다. 공사 중단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또 제가 한 걱정을 했죠. 이제 병점에 와가지고 병점 성당 식구 몇 명 친한 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뭐 일 끝나고 뭐 무조건 생맥주 한 잔은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 맨 처음에 우리 집사람 몰래 갔거든요. 뭐 끙끙 앓고 난리 났었대요.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러냐고. 뭐 제가 잠자면서 하면서 막 울다시피 하고 막 하여튼 죽을 뻔했어요. 팔다리가 너무 아프고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나중에는 알았지만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거를 끝나고 와서 생맥주 한 잔 탁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샤워하고. 그럼 좀 풀리는데 뭐 맨날 파스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친한 몇 사람하고 호프집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래 됐는데 공사 중단하게 됐다. 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뭐 병점성당 누구 뭐 홍막시야 누구 김배두로 뭐 해갖고 700만 원이라는 돈을 도와주셨는데 부족하더라. 수녀님이 공사 중단하자고 그러더라. 근데 거기 술 드시던 분들이 얼마가 부족한데? 글쎄 뭐 최소한 한 300 이상은 쓰다 보니까 이제 1060만 원을 쓴 거지. 그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갈 거다 예상은 했죠. 이렇게 우리가 한 300 정도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내가 100만 원 도와줄까? 이러더라고. 그래? 그럼 네가 100만 원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200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저도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돼갖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그 3명이서 뭐 누구 얼마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3명이서 이 300만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300만 원. 그래서 또 공사 시작. 자, 수녀님, 이제 수녀님 예산은 다 쓰셨으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수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래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병점 성당 신자 2명이 도와준다고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수녀님 입장에서는 참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하고자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 수녀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지 3일 만에 전문가 없어졌잖아요. 중단될 뻔.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중단될 뻔. 수녀님이 기도만 하셨답니다. 기도만 계속.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뭘 도와주세요.
어디 하늘에서 돈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전문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든 안 되든 완공이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 완공이 돼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셨다는, 이 공사 현장에서도 하셨대요. 묵주기도도 하시고 집다 마른 그 공사 현장에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뭐 완공이 안 되면은 이것도 주님이 짓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된 겁니다. 기도가 받아들여진 거죠. 주님께서 그 스님들 워낙 그 고생하시고 막 아프고 힘든데 아이고 이런 거라도 내가 짓게끔 도와줘야지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됐어요. 네. 그래서 총 공사비는 현재 1,0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앞으로 이제 등하고 뭐 이렇게 방 내부 벽에는 저기를 할 예정이, 황토로만 있으니까 등에 기댔을 때 좀 땀이 나잖아요. 그럼 옷이 많이 이 황토흙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황토흙은 잘 짓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지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실내에 한지 도배를 하고 밑에 멍석, 그 야자수 멍석을 깔았는데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부족한 거 더 채우고 그러고 이제 거긴 전기가 없으니까요. 충전식 이제 LED라고 있어요. 그 씌우고 그러면 이제 뭐 한 몇십만 원만 더 쓰면은 이제 완공.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한 총 공사비가 1,1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1,100만 원 갖고 졌습니다. 아주 뭐 그리고 그 테스트 했어요. 불떼기를 3일을 해봤거든요. 예, 엊그전에 직접 가서 거기서 9명이 가가지고 직접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찜질방에 너무 더우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이제 자고 왔는데 처음에는 또 깜짝 놀랐어요. 불을 막 1시간 이상 장작불을 떼는데 방바닥 갔더니 안 뜨거워요. 미지그리도 안 해요. 그 앞부분만 조금 찬기가 없어지고 다른 데 냉골이에요 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죠. 그때 유튜브가 아니고 집을 접으신 거 조함에 기아자동차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허한성 씨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거 큰일 났다 너. 연기는 잘 빠지냐? 예, 연기는 잘 빠집니다. 다른 데 연기 새는 데 없냐? 연기 새는 데 없습니다. 그럼 제대로 됐는데 뭐가 문제지? 이거 다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연기 잘 빠지고 다른 데 연기 새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혹시 방바닥 두께는 어느 정도 했냐? 방바닥 두께는 약 한 20에서 25cm 정도 했습니다. 엄청 두껍게 했습니다. 거의 30cm 된 것 같아요. 저기 구들장까지 포함을 하면은. 근데 어우 엄청 두껍게 했네. 일반 방은 그렇게 두껍게 안 한답니다. 이제 찜질방이기 때문에 두껍게 해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좀 기다려봐. 계속 불 안 떼고 기다려봐. 그래서 기다려봤습니다. 불은 이제 1시간 정도 계속 장작불을 뗐죠. 뭐 장작불 제 팔뚝만한 거를 한 40kg 뗐으니까 제 팔뚝만한 장작을 거의 한 80개 정도 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만 떼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밥도 먹고 오고 막 이렇게 뭐 시간마다 이제 들어가 봤죠. 방바닥 약간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갑자기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예요.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문을 딱 열었더니 그냥 뜨거운 김이 확 나오더라고요. 안경이 그냥 뿌옇게 되고 좀 뜨거워졌나? 만져봤더니요. 손을 못 대요. 전체가. 앞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방 전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전화했죠. 지금 불 뗀 지 3시간이 넘었다. 총 4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막 방이 절절 끓는다. 야 그거 너 제대로 했다. 초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하긴 했지만 일반 집 같으면은 일반 사람이 사는 방 같으면은 불을 떼고 빨리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바다가도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겨울에 방바닥에. 대신 이제 빨리 식겠죠. 근데 이거는 찜질방 용도이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됐대요. 근데 그 더 잘 된 게 제가 했지만 아주
이유도 모르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불을 떼놨어요. 3시간, 4시간 후에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열기가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5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1시에 나왔나요? 네. 그럼 12시간에다가 7시간, 19시간 지났잖아요. 19시간. 불 뗀 지 19시간. 그때도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때 막 불 떼고 4시간, 5시간 후에 손을 못 댈 정도니까 뭐 예를 들어 방바닥은 10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9시간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나가려고 방바닥을 그때도 방바닥에 손을 못 댑니다. 19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24시간 이상 충분히 찜질을 할 수 있는 1시간 불을 떼서 24시간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진 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어요. 참,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네. 하지만 이거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수녀님들, 많은 수녀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갈 때마다 간식해 주시고 점심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했을 때 언제든지 핑계 안 대시고 같이 가주신 병점성당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자비의 협력자의 8기생 제가 자비의 협력자의 8기 기장입니다. 9명인데 그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도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 이게 완성이 됐어요. 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참 뭔가를 잘했구나. 이번처럼 이렇게 감동적이고 내가 진짜 평생 살면서 이런 일도 했구나라고 감동받은 일이 이번 일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제가 잊지 않아요. 제가 저 지구장에 다 써놨습니다. 구들장 할 땐 누가 도와주고 벽돌 할 땐 누가 도와주고 뭐 할 때 지붕 할 땐 누가 도와주고 저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진짜 두 발 뻗고 가야죠. 가서 도와드려야죠.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겁니다. 그분 건강하시라 가정 행복하시고 평화로우라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할 생각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그 인해농원 황토 찜질방 짓는데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공사 그런 노동으로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달 보름 총 뭐 준비까지 나오면 3달이 넘었지만 3달 동안 저는 몸은 힘들었을지언정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사람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주변 사람들 말립니다. 어디 가서 또 뭐 한다고 하지 마라.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요. 너무 행복해요.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만나서 또 시원한 생맥주 하고 또 우리가 전원 거 뭐 수녀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봉사자들은 미리 얘기만 해주면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신다니까 또 거기서 봉사하신 분들 언제 한번 싹 모아서 연인원이 뭐 70명, 80명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뭐 2번, 3번 오신 분들 때문에 막 이제 연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 제가 손을 꼽아 보면은 한 10몇 분이에요.
와서 실제로 도와주고 그분들이 여러 번 오신 거죠. 여러 번. 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찜질도 하면서 찜질 옆에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그동안 공사했던 거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올 여름 엄청 더워진다고 합니다.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좀 소홀했죠. 사실은 뭐 이 소재도 바닥도 났고 집 짓느라고 조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저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었어 당신과 나는
높은 그곳이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동정만에 몸을 실어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집에 들어와 머무시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가족들과 함께 계시어 형제를 키워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시며 모든 관심과 걱정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계명과 기도하고 주시기 따라 이 집이 사랑의 부모가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